203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10명 가운데 3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고령화가 될수록 증가하는 질환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척추관이 이제 조금씩 좁아지는 건데요. 이게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 싶으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우리가 척추나 허리에 발생하는 그 질환하면 이제 허리 디스크 생각하는데 네네.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그리고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허리 쪽의 질환의 양대 산맥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척추 디스크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이 퇴행으로 인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자극받거나 아니면 압박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하얀색의 디스크가 있고 뒤쪽에 까만색의 정상적인 척수라는 중심 신경이 잘 지나가야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 까만색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많이 찌그러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눌린 신경근 때문에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보행 장애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눌린 척수 때문에 또 허리 쪽의 통증과 그다음에 여러 장기들을 압박하는 증상들,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진다. 이거 상당히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가 질환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허리를 삐끗삐끗하는 것들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디스크도 약간 상처가 날 거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대나 아니면 척추관이나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의 상처가 나고 다시 또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조직들이 점차 두터워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내 허리를 받쳐주는 것들이 뭘까요? 근육이거든요. 네, 네. 이 근육들이 약해지는 만큼 옆에 있는 힘줄과 그리고 인대들은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어릴 때는 되게 얇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각질도 많이 쌓이고 두터워지면서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들이랑 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척추관이 점차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허리가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한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지적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시고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차이점들을 본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손상이 오고 그 찢어진 디스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흉터가 발생을 하겠죠. 이 흉터들이 한 번 발생하고 두 번 발생하고 계속 누적이 되다가 척추가 지나가는 척수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그 관을 좁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상처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때 빠르게 그리고 적절하게 치유를 잘 해주게 되면 흉터가 작게 남게 되겠죠. 네. 근데 이 부분들이 내가 시간을 미루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흉터가 더 크게 되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근육이 약해진 부분들을 인대나 아니면 힘줄들이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 상황들을 잘 유지를 해주는 사람들은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가 제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근력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척추관 협착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그 근력 운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디스크가 어느 정도 계속 나왔다가 그리고 회복됐다가 나왔다가 회복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통증들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치료가 잘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제 기능을 회복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업무에 복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퇴행이 진행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을 했을 때 척추관이 네. 조금씩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들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허리와 다리 쪽의 증상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증상들이 정말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물건을 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고 편해진다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약간 굽혔을 때 척추관이 한 10%, 20% 정도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은 특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서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게 앞에 뭔가 뭐 케인이라고 하죠. 네, 네, 유모차 네.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지팡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길가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 허리 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시군요. 허리를 아파서 펴게 되면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신경이 더 많이 눌리게 되기 때문에 네, 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에요. 네. 심한 경우에는 앞으로 숙이고 구부린 채 걷는 것들이 편하고 뒤로 젖히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관용어구 있잖아요. 꼬부랑 할머니라는 네, 네, 네. 이런 단어처럼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고착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 때 허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천천히 끝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한 70도에서 80도까지 이제 다리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다리가 당기거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허리 디스크의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90도까지 쭉쭉 올라가는 특징들이 네. 있고요.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는 뚜렷한 신경 증상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다리 뒤쪽이거나 아니면 다리 옆쪽이거나 당깁니다. 저립니다. 아니면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생각보다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리가 시려요, 저려요,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차가워요.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증상 차이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건 이제 치료하는 모습, 방법일 겁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50대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평소 때 허리가 조금씩 아파오다가 뭔가 통증이 개선이 없다 싶어서 병원에 내원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요추 4번과 5번 쪽에 신경이 뭔가 눌려 있는 것들로 네. 검사 결과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위들을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추나요법이에요. 네. 자, 왼쪽 편에 통증이 나타났었고 이 환자분은 좌측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좌측의 후하방 장골이라는 이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허리 쪽에 근육들도 많이 굳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들은 허리 주변에 있는 허리를 감싸고 있는 근육에 굳어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는 네. 요추 요동법이라는 그런 추나요법들을 보고 계시고요. 상당히 시원하실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굳게 됩니다. 네.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이.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신부 신바로 그리고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치료법들입니다. 안쪽에 지금 신경이 염증 반응 때문에 빨간색으로 많이 죽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신경근 회복술을 통해서 다시 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척추 주변 근육들의 침치료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의 경직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너무 몸이 사실 은근히 운동 안 하고 하면 자꾸 근육이 굳게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리가 아프면 무척 아파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방 치료를 위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좀 궁금한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케이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3세의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이 치료 전 화면입니다. 네. 안쪽에 있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쪽에 디스크가 불룩 나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유발이 됐던 좁아졌네요. 네. 그런 환자분이시고요. 뒤쪽으로 내려온 신경을 거의 다 막은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은 왼쪽 다리에 터질 것과 같은 이런 통증과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한 번에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통증 때문에 쩔쩔매다가 한 30분, 1시간 정도 몸이 풀리고 나면 그때 천천히 네.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시작돼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한방병원에 내원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일단 동작침으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치료법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었죠. 신경근 회복술이라는 안쪽에 약침 요법들을 시행을 했었고 한 4회 정도 치료를 받고 하루에 3회 정도 한약을 꾸준히 복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복이 잘 됐던 그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오늘 노년에 자주 발생하는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효선 리포터 오늘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고지혈증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뭐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식습관을 좀 개선하는 거죠. 네,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네. 음식물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뭐 통곡물, 과일, 채소, 콩류, 오메가3, 지방산, 또 단백질이 풍부한 이런 식품들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뭐 육류라든가 또는 기름기가 너무 많다 이러면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나이가 특히 들어갈수록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